안녕하세요. 대북권의 이상수입니다.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청문회장 가서 충격 발언을 쏟아냈어요. 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하겠다. 최종 금리 수준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이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미국에서 금리를 크게 올릴 수도 있겠는데? 라고 걱정이 되겠죠. 하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월달 금통위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좀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걱정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이날 우리는 청약이 있었습니다. 둔촌주공 파크 포레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가 분양을 했어요. 근데 이 결과를 보니까 야, 이건 전혀 딴 세상 얘기 같단 말이죠. 둔촌주공은 46대 1이라는 경쟁률이 나왔고요. 영등포 자이 같은 경우는 198대 1이라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나왔을까?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인생에 큰 변화를 만들어 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담겨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 숫자가 7만 5천 가구 이상이 되어 있고, 이 추세 역시도 앞으로 한 10만 가구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도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분양 시장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은 왜 계속 분양하는 족족 완판이 되느냐라는 거죠.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둔촌주공 5984도 완판됐고, 장이자이 같은 경우도 완판됐고, 또 마포더 클래시라든지 뭐 강동 헤리티지 자이,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완판 행렬로 이어갔다란 말이죠.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부족한 공급량에 있습니다. 서울엔 입주 물량 자체도 거의 수요 대비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에다가 여기에 신규 분양 물량이라도 좀 많으면 좋겠는데, 신규 분양 물량 자체도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러냐면 재개발 재건축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물량이 굉장히 한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규제 완화를 전부 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 사람만 서울에 있는 집을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분들도 서울에 정말 청약할 수 있고, 청약 조건 역시도 뭐 무주택이든 유주택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요는 더 많아지게 된 거고, 상대적으로 공급량은 확 쪼그라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상승하는 공급 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이 인플레를 겪게 되면서 건축비든 원자재비든 이런 인건비든 안 올라간 게 없어요. 다 오르다 보니까 지금 시점의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마다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어려운 시점이다 보니까 좀 싸게 살 수 있는 분양 물건이 있고, 이 분양 물건이 앞으로 이런 대규모 개발 호재를 만나서 시간이 몇 년 지났을 때 개발을 막 시작한다면 호재가 눌려있던 이런 압력들이 한 번에 터져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런 곳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자, 보면은 도심 재탄생 프로젝트라고 해서 작년 상반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서울에 뭐 세운상가도 있고, 여기에 종로, 그 다음에 광화문 시청, 이게 낡고 좀 노후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 지역을 싹 다 개발을 하겠다, 4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고밀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 왼쪽에 보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세운상가 개발까지 엄청난 개발 계획을 작년에 쏟아냈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에 정말 단군 일의 최대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까지 아예 세부적 일정안이 작년 7월 달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올해는 여기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내년에는 이제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2027년도까지는 완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맞춰서 여기 용산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국제업무지구하고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개발 사업도 이 시기에 맞춰서 가겠다라고 했고, 그다음 바로 여기 한강변 쪽에 있는 원효로 사가 현대차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보다 더 빨리 개발을 해서 2026년도에는 현대차 미래연구소를 완성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발표된 계획들을 보게 되면 여기가 남산이거든요. 이 남산 뒤쪽에 도심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용산이 있죠.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도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한강이 있잖아요. 도심의 개발 축에서부터 용산까지 왔고 이 축이 어디랑 만나냐면 한강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 3월 9일날 서울시에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26년, 27년도에 단계적으로 이 개발을 완성시켜 가겠다, 착공이 들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자, 지금까지의 이 서울시 개발을 잘 보세요. 도심에서 아래쪽으로 용산으로 내려왔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개발 계획을 발표한 거고, 지금 한강 계획은 뭐죠?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좌우로 개발하는 개발축이잖아요. 그러면 잘 보시면 도심권의 개발축과 그 다음에 한강변의 개발축이 만나는 지점이 생기게 되겠죠. 거기가 어딜까요? 이 가운데가 용산입니다. 용산의 개발 계획이 많고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개발축과 개발축이 서로 만나는 지점의 중심 거점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은 겁니다. 특히 서울에선 용산 같은 지역들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 이 개발 계획을 모르고서 투자한다라는 건 서울에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용산이나 도시권 개발 반드시 아셔야 될 거고, 한강변 개발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항상 저희가 금요일과 토요일날 세미나 하고 있으니까 이때 많이 참석하시면 좀 더 솔직하고 자세한 정보들도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일단 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한강까지의 접근성을 높여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다리를 놓던지 녹지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의 녹지축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지금 강동구에 앞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런 녹지축의 주변에 여러분들 집이 있다면 그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연히 높아질 수 있는데, 이 녹지축이 예를 들어 이건 강동구지만 강동구에서 송파에서 우리 집 앞에 이게 생겼다, 아니면 청담동에서 생겼다, 압구정동에서 이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중심지로 들어올수록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부동산 가치도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녹지축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게 용산 쪽에 있는데요. 자, 보면은 여기 서울역에서 시작을 해서 이 오른쪽이 남산과 연결을 하고요. 남산에서 또 용산공원과 연결을 하고 용산 국제무지구로 연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강 쪽으로 더 확대가 돼서 노들섬으로 연결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노량진, 왼쪽에 있는 여의도를 전부 다 연결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녹지축이 개발이 되는 주변 지역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그 미래 가치는 보장된 거 아니에요? 자, 보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녹지축이 만들어지는 요 라인에 보면 후암동이라는 곳이 여기 있고, 이 위쪽으로 중구 쪽에는 회원동이라는 곳이 있고, 요 아래쪽에는 청파동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원효로라는 곳이 있고 한강로라는 곳이 있죠. 이런 지역들 앞으로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뭐 금리가 높고 이런 거 우려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미래 가치가 확실한 지역들은 오히려 좀 시장 상황이 혼란하고 가격이 저렴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녹지축 뿐만이 아니고 한강에 곤돌라를 놓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요. 저희가 지방 쪽이나 제가 여수 쪽에 이렇게 다녀와 봐도 여수에 보면 이제 곤돌라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밤에 보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더 생기는데, 밤에 보니까 훨씬 더 멋있더라고요, 야경이. 근데 서울은 왜 그게 없냐고. 한강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니까 한강 곤돌라 기대되는 관광 상품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수교 같은 경우도 이제 다리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다리 위에다가 영화관이라든지 수상 무대, 뭐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든다라든지 여기 식물원도 두고 굉장히 다채롭고 참여할 수 있고 볼거리를 풍성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잠수교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강 주변 쪽, 주변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예술 공간을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제2세종 문화회관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위치를 봤더니 지금 성수동에 보면은 서울숲에 레미콘 있잖아요. 그런 자리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제2세종 문화회관을 만들고, 이게 앞으로 2025년 6년도에 이제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문화마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셋, 그러니까 석양을 볼 수 있는 공원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이제 허가를 내주면서 여기에는 이런 녹지 공원을 만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한강변에서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런 공원들도 만들고, 대신에 아파트의 용적률을 훨씬 더 높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는 65층을 뛰어넘는 층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강변 쪽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런 스카이라인들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게 되는 거고, 이만큼 공원이 만들어지고 키가 높아지고 조망권이 좋아지는 것만큼 그 프리미엄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한강변의 미래 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이라는 곳에 오거나 한강 쪽에 오면 반드시 여기는 가봐야 하는 곳이 있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더라도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싱가포르나 뭐 동남아 쪽을 가더라도 야, 그 나라 가면 반드시 봐야 될 게 있고 타봐야 될 게 있어. 그런 것들이 이제 명소를 좀 조성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는 상암에 이런 서울 링이라고 해서 대관람차입니다. 사실 대관람차가 웬만한 나라들은 다 있어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만 좀 중요한 입지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조성을 해서 명소화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노들섬 같은 경우 우리 시드니에 보면 오페라 하우스라는 거 굉장히 멋있고, 시드니 가면 거기 가서 꼭 사진을 찍던지 가서 오페라 구경을 하던지 꼭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 여기 노들섬에 이런 명소화로 이제 개발을 해 나가겠다. 계속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자리들은 명소화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접근성이 좋습니까? 이 아래쪽으로는 한강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 왼쪽에서는 여의도랑 연결이 돼 있고, 이 위쪽으로는 용산이나 성수 쪽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요 지점에 노들섬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가만히 사실 둔다라는 거는 너무 좋은 입지에 있는 자원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노들섬도 이제 202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착수하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강 개발의 핵심 중에 핵심은 이 핵심 거점을 만드는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강이 굉장히 좌우로 넓은데 거기 어딘가는 모여야 될 거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땅의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의 활용이 주거지역이면 주거로만 써야 됩니까? 아니면 상업지역이면 상업 용도로만 써야 돼요? 업무지역이면 업무 용도로만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복합적인 기능을 모두 다 쓸 수 있게 지금 제도를 바꿔서 비욘드 조닝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이 땅에는 주거나 상업이나 업무나 관광이나 이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국제 업무 지구입니다. 이런 것들은 건물의 높이가 어떨 것 같아요? 땅은 한정돼 있는데 그 기능은 다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면 건물은 당연히 위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잠실 롯데타워보다 훨씬 더 높은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되는 거고, 이런 초고층 빌딩이 40개 50개가 다 들어가서 밀집되는 지역으로 개발하는 거고, 그래야 우리도 해외 선진국이라든지 비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죠. 우리 글로벌 순위가 서울 순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순위를 5위까지 끄집어 올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이런 한강 개발과 용산 개발과 도심 개발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 토요일 날 진행하는 세미나에 오시게 된다면은 이 주변에 호재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들, 부동산들까지 알아가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